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염차경 원장의 유방 이야기, 유방 톡톡. 오늘은 모유수유와 유선염에 대해서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아니면 수유 중이시거나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이제 경험을 못 해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알아두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염증이라는 건 어느 단계에 이제 오시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선염과 그리고 특히 유선염의 주된 원인인 모유수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염이란 뭐냐? 쉽게 말하면 유방 조직, 유선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유방 조직은 이제 그 모유를 생성하는 유엽과 그다음에 그 모유 생성된 모유를 그 이제 유두 쪽으로 나르는 유관, 이렇게 유선 조직이 있는데 그 유관하고 유엽 조직 어디서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선염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유 수유 중에 생긴 수유기 유선염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수유기, 수유 중이 아니고 임신과 전혀 상관없는 시기인데 유선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수유기 유선염이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유선염으로 오시는 분들은 수유기 유선염,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비수유기 유선염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유선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대부분은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그냥 지켜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가하거나 아니면 이제 약물 치료, 이런 게 보존적 치료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이제 뭔가 고름을 빼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수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선염은 수술 이전에 보존적 치료로 다 치료가 되고요. 이제 약물 치료에 듣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금분씨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점 제가 중간에 올려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염증의 증상은 어느 장기나 비슷해요. 유선염의 증상 어떻게 나타나느냐, 염증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제일 민감한 증상이 통증이에요. 안 아프던 부분이 갑자기 좀 찌릿하고 아프다? 아니면 이제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시작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민감한 분은 아실 수도 있지만 통증에 조금 잘 견디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약간 둔하신 분들은 이 단계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 반응이 있다 그러면 조직은 이제 어떤 삼출물들이나 체액 같은 게 고여서 부종이 생겨요. 붓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붓는 증상이 동반되고 조금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개져요. 그 부분이 여기 약간 붓고 여기 빨개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벌개지는 거, 벌개지고 심해지면 그 부분 피부도 얇아지면서 이제 안쪽이 고름까지 형성되면은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아주 이제 진행된 염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통증만 있었는데 저 부분 빨개지고 부은 부분을 누르면 아파요. 이런 게 눌렀을 때 아픈 거는 압통. 그래서 통증과 압통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열감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일반적인 염증의 증상이에요. 통증이 있으면서 붓고 그 부분 빨개지고 누르면 아프고 열나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이거는 고름이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단계에는 수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선염의 증상은 근데 이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초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면은 수술까지는 꼭 안 가도 되고 항생제도 안 써야 되는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 부종, 발적, 꼭 이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민감한 증상이 통증이에요. 불편하지 않던 부분이 찌릿하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붓고 피부 변화, 빨갛게 변하고 누르면 아프고 열감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염증과 마찬가지로 유선염은 유방에 저런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유선염이 심하게 조금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진짜 준비하려다가 너무 놀라실까봐 그냥 그림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심한 경우는 많이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유선염의 8, 90% 이상이 수유중 유선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은 모유수유와 수유중 유선염이 될 것 같아서 그 흔하지 않은 유선염의 원인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모유수유가 아닌데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평생우짜님, 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비수유기 유선염은 제가 이제 유방 조직이 얘가 잠깐 요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모형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방이고 유방의 단면을 이렇게 자른 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유방은 이렇게 이제 유선이 있는데요. 유선은 이렇게 유관 유두에서 모유를 생성하는 유엽을 이어주는 유엽하고 유관하고 이게 유관이 유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 유방에는 유관이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유엽에서 나온 유관이 유두에서 하나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수육이 아닌 그 비수유기, 모유수유와 상관없는 그때 생기는 유선염은 보통 이 유관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원인을 설명드리면 함몰유두. 보통 이제 유두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그 뒤쪽 유두 자체 인대가 짧아서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유두는 이렇게 모형처럼 이렇게 돌출돼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는 유두는 어떻겠어요? 유두는 그 안에 뭔가 분비물이 없더라도 이렇게 탈락물, 피부 탈락물 아니면 뭐 조금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모이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함몰유두인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피부 탈락물들이 거의 찌꺼기가 모이게 되거든요. 이게, 유두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하고 이걸 너무너무 열심히 이제 닦아내려고 하세요. 보통 이렇게 폭 감싸져 있어서 안쪽 피부는 들어가 있는 함몰된 유두는 나와 있는 이렇게 노출된 유두보다 조금 피부가 약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이걸 깨끗하게 막 면봉으로 이렇게 이제 제거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상처는 이렇게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염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그 피부 탈락물하고 그 안에 있는 그걸 이제 닦아내려고 하시다가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그래서 함몰유두는 이제 그런 수유중이 아니래도 가장 많은 비수유기 유선염의 가장 많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게 저희 환자분들한테 너무 깨끗하게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뭐 유방 안에서 나온 분비물이 아니라 대부분은 피부 겉에서 탈락한 물들이 그 안에 고여서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살짝 씻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샤워하실 때 너무 이제 자극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뭐 그 유두를 자극하면 그래도 함몰 유두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간 유두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약간 자극해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유륜을 자극하면 이제 유두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샤워기 흐르는 물로 그냥 깨끗이 씻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되고요. 안에 있는 이제 그 찌꺼기 같은 물질들은 뭐 유두 분비물이 나쁜 게 아니라 탈락물들이 고여 있는 거니까 가끔씩 그렇게 샤워하실 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되지, 이걸 막 면봉으로 너무 열심히 파고 이러면 오히려 염증의 원인이 돼서 이제 불편한 증상이 더 오래 가실 수 있고 자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함몰 유두에 들어가 있는 함몰된 피부는 이렇게 노출된 정상 유두의 피부보다 좀 약한 상태이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다른 찌꺼기 같은 물질들은 그냥 살짝 씻어내면 되지 너무 깨끗하게 파내려다가는 오히려 염증이 생겨서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종성 유선염 뒤에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되는데 말도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유가종을 형성하는 유선염이라는 거예요. 유가종성 유선염. 이제 이거를 알아보신 분들은 진짜 되게 좀 우울하실 텐데 보통 유선염은 대부분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유가종성 유선염은 그냥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가장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유선의 분비물, 안쪽으로 되는 분비물에 대한 안쪽에서 면역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인균이 없어요. 원인균이 없고 유가종이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결절 모양으로 뭐가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결핵 많았잖아요. 이 결절을 형성하는 병이 유가종을 형성하는 이제 질병이 결핵, 살코이도시스, 이제 살코이도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별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보통 유선염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수유기성 유선염이나 이런 함몰유두 때문에 이제 생긴 유선염은 원인을 교정해주면 괜찮아져요. 금세 좋아져요. 근데 이 유가종성 유선염은 뭐 상처도 없고 특별히 어떤 이벤트도 없었는데 저절로 안쪽 면역 반응에 의해서 유선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고 쉽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유선염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초기에 오시면 그냥 뭐 항생제 치료 없이 그냥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만 설명드리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좀 염증이 진행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적, 뭐 부종, 이제 뭐 피부도 붓고, 그다음에 빨개지고 열감되고 이러면 이제 항생제하고 저희가 소염제를 쓰거든요. 근데 이 유가종성 유선염 여기 스테로이드까지 같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재발도 잘하고 좀 어려운 질병이라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같이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 피부 쪽에 이제 좀 표면에 있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연고까지도 같이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암도 아니지만 너무 반복되고 또 심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면은 또 수술 부위도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질병이라는 건 한번 하고 치료되면은 이제 완치가 된다. 이게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건데 유가종성 유선염은 반복되고 원인도 이제 내 안에서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어서 이제 그 시기 물론 이게 평생 가진 않지만 또 이제 자꾸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면 진단은 이제 조직 검사로 하게 되지만은 환자분한테 이 병이 어떤 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증이 가장 먼저예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불편한 증상이 없었는데 생긴 경우는 초기에 이제 잘 치료를 하면 심해지지 않는 게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유가종성 유선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이 환자분하고 같이 조절해야 되는, 조절해서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물론 정말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여기서 좀, 이 해당되는 질문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갈게요. 네. 모유수유 이혜진님, 모유수유 할 때 가슴 마사지는 제가 뒷부분 모유수유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평생우짜님이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함몰유두는 꼭 교정 수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놔둬도 되나요? 꼭 교정 수술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함몰유두도 정도가 있어요. 1단계, 3단계로 보통 나누는데 1단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유륜을 자극하면은 함몰된 부분이 튀어나온다고 했잖아요. 유륜을 자극했을 때 완전히 튀어나오는 경우는 1단계. 이런 거는 함몰유두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아주 경미한 함몰유두는 수유하면서 교정이 돼요. 이 아기가 빨아들이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함몰유두 특히 주의하실 거는 함몰된 상태에서 아이한테 물리면 아이가 수유를 안 해요. 그래서 함몰유두이실 때는 수유하기 전에 약간 유륜을 자극해서 완전히 유두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한테 물리면 1단계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수유 가능하고 이제 미용적인 목적이라면은 본인이 교정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뒤쪽 인대를 절개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유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술하시면. 2단계는 이제 유륜을 자극했는데도 어느 정도 일부분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유두의 크기, 이제 함몰유두는 보통 정상적인 유두보다는 좀 유두가 작으신 경우가 많거든요.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안에 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함몰유두의 중요한 부분이 모유 수유가 가능한가? 그리고 미용적, 이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 이럴 때는 본인이 불편하시면, 왜냐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꼭 건드리지 않아도 염증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래서 너무 염증이 반복돼서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은 미용 목적이세요. 근데 꼭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 깨끗이 이제 그런 이물질이나 찌꺼기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흐르는 물로 샤워할 때 이제 씻어주시면은 염증 그 원인도 좀 좋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3단계, 함몰유두의 3단계는 유륜을 아무리 자극해도 나오지 않고 그대로 쏙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모유 수유 면에서는 아이는 그걸 안 물어요. 안 물기 때문에 그래도 수유는 가능한 게 짜서 먹이면 돼요. 유축기나 아니면 손으로 짜서 그쪽 유두는 함몰된 유두는 그렇게 먹이시고 그다음에 반대편 유두 정상적인 유두로 이제 모유 수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교정을 꼭 할 필요는 없고 네, 1단계, 2단계까지는 직접 수유가 가능하지만 3단계 아래 튀어나오지 않은 유두는 아이가 아마 물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짜서 먹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용적인 목적은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두의 그 함몰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에 이제 모유 수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 그 유선을 그 지지하는 그 인대 자체가 짧기 때문에 거기 끊어주는 정도인데 이 인대 그 짧은 정도에 따라서 많이 손상될 경우가 있고 수술할 때 그다음에 약간만 이제 손상된 경우는 수유가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난 정말 제가 면봉으로 판 것도 아니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함몰 자체 제가 그 들어가 있는 함몰된 피부 자체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반복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꼭 수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인님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한쪽 유방에 작은 결절이 발견돼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데 추적 관찰하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방에 생기는 혹의 대부분은 90%는 양성은 괜찮은 착한 혹이고요. 악성이 유방암이에요. 양성 결절이 유방에 생기는 혹들의 90%를 차지하고 그 90% 중에 또 90%는 치료가 필요 없는 그냥 추적 관찰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될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본다는 거예요. 왜 지켜보냐? 변화가 없으니까. 지켜봐도 되는 혹은 대부분은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이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거해야 되는 양성 이제 괜찮은 혹들 중에서도 제거해야 되는 혹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커지거나 이제 모양이 변하거나 이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떼야 되는 경우지.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는데 90%는 치료가 필요 없는 괜찮은 혹이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 돼요. 치밀 유방이라는 건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고 동양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치밀 유방은 이제 초음파를 항상 같이 하시고 치밀 유방이라도 아픈 유방 촬영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석회화 유방에 생긴 돌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평생우짜님, 네. 찌릿한 통증 위에 다른 증상 없으면 유선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유방통도 찌릿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있는 유방통은 유선염의 증상은 아니고요. 유선염은 좀 달라요. 더 이제 날카로운 통증이면서 계속 아파야죠. 염증이 있으니까. 계속 아프다가 그 시기에 조절을 잘 해주면은 이제 증상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이제 좀 더 이제 그 염증의 원인을 제거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진행된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뭐 이렇게 빨개지고 붓고 그런 증상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수유기 유선염, 대부분의 유선염은 수유 중에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이렇게 드물지만 수유와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염증 중에 그나마 흔한 게 함몰유두.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서 오시는 게 더 많아요. 너무 자극해서. 이거 깨끗하게 씻어야지. 뭐가 나왔네?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자극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유두에 상처가 나거든요. 그 상처 통해서 이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선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종성 유선염. 이거는 내 잘못은 아니고, 이건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기는 거지만, 이게 치료가 쉽지 않고, 초기에 발견해야 이제 좋은 상태로, 이게 만성질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염증은 보통 급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눌러서 천천히 이제 올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악화되지 못하게 잘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가종성 유선염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이제 상담하면서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수유기 유선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가장 많은 원인인 수유기 유선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유기 유선염, 이제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을 말하는 건데요. 설명드렸듯이 염증이라는 건 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모형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가 이 생각보다 이 빠는 힘이 상당히 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함몰 유두는 교정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관이 모여 있고 이렇게 유두 끝으로 돼 있는데, 모유 수유를 계속 하다 보면 아이가 유두를 깨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가 커질수록 그 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유두는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알게 모르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장 첫 증상이 이제 아픈 건데, 통증.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상처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난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세균이 들어가는데, 아이의 입에 구강에 있는 균하고 아이의 코 이제 이렇게 같이 닿았잖아요. 그다음에 엄마 피부 요 주변에 있는 균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유선염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수유기가 아닌 유선염하고 수유기 유선염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그냥 정상 유방은 이제 건조한 상태잖아요. 뭔가 분비물이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선염이 살짝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 치유 열계에서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유 중에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유가 들어있잖아요. 모유는 영양분도 풍부하고 이게 아주 맑은 물이 아니라 이렇게 농도가 짙은 물이잖아요. 이 균하고 젖이 만나면, 모유가 만나면 쉽게 염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유기 유선염이 잘 치료해야 되고, 잘 치료해야 엄마랑 아이랑 건강하게 모유 수유를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뒤에 답을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유 수유 중 그 수유기 유선염은 전체 산모의 한 2.5% 정도에서 발생하고, 이게 이제 농양이라는 건 고름이 고였다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한 7%는 고름까지 고름이 고였을 때는 수술이 필요해요. 이 농양을 절개해서 밖으로 배출해 내야 이제 완전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인균은, 제일 많은 원인균은 우리가 피부, 구강, 인두, 이제 이쪽에 제일 많은 게 황색 포도상 구균, 그다음에 연쇄상 구균 이런 건데요. 이렇게 제가 아까 피부 사진은 보여드렸지만, 안쪽에서는 이렇게 유두를 통해서 들어간 균이 젖하고 만나면 유관유엽 이렇게 붉게, 그러면 선인 조직이 이제 염증이 있다가 주변 지지 조직이나 지방까지 같이 염증이 이렇게 와요. 그럼 피부까지 빨개지고 붓게, 그렇게 증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균은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인데, 그래서 항생제를 써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저 균에 잘 듣는 경험적 항생제를 쓰죠. 페니실린 계통이나 세파 계통,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쓰게 돼요. 여기서 이제 퀴즈. 그러면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생겼다. 그럼 모유 당장 중단해야 돼요.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맞을까요?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 수유를 중단해야 될까요? 당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노입니다. 네, 충분히 수유하셔도 돼요. 왜냐? 수유가 아주 중요한 게요.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생긴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 안 하셔도 됩니다. 계속 먹이셔도 되고요. 오히려 계속 먹이셔야 유선염이 좋아져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수유 중에는, 모유에는 아주 영양분도 풍부하고, 그리고 이게 농도가 짙은 액체라서 일반적인 유선염하고 다르잖아요. 왜냐면 균하고 만나면 얘가 쉽게 고름으로 가기 때문에, 유방 안에 젖이 남아있지 않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유선염 초기에 오신 분들한테는 항생제를 안 드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상처도 거의 없지만 약간 자극된 상태에서 유두가 조금 아프고 찌릿한 통증이 있어요. 근데 빨개지지도 않고 초음파 상에서도 안에 이제 변화가 없다. 그 정도는 이제 꼭 항생제를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산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보통은 아기가 어렸을 때는 전량이 많은 경우에는 모유수를 하고 나도 이제 유방이 남아있는 젖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젖하고 그 균하고 만나면 이게 쉽게 염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유두가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은 그쪽 유방은 한 이틀 정도 쉬시라고 해요. 얘가 나을 시간을 줘야 돼요. 계속 물리면 이 상처 통해서 아픈 유두로 계속 이제 아이한테 직접 수유를 하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아이 입에 있는 구강에 있는 균하고 아이 코에 있는 균, 엄마 피부에 있는 균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쉬어줘야지 이제 유두가 나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쉴 때는 모유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짜서 유축기로 짜거나 아니면 이제 손으로 짜서 아이한테 먹이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뭐 아이 먹고 나서도 젖이 남아서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유선염이 있을 때는 이 비어 있는 그 모유와 만나지 않게 비어 있는 이제 말랑말랑한 유방 상태가 되어야 유선염이 빨리 나아지기 때문에 안에 염증 조직이나 이런 게 염증 부분도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할 때마다 아주 젖을 끝까지 그리고 반대쪽 그 수유하는 부분도 아이가 먹고 난 그 남아있는 모유를 끝까지 매번 짜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리적인 것도 중요해요. 약 쓰는 것만큼. 초반에 오시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쯤 이제 약을 써야 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엄마들이 이제 보통은 좀 아프지만 참아요. 아플 수 있겠지 뭐 그러고 참고 아니면 잘 몰라서 아픈 건가 원래 그리고 보통 이제 수유 처음 하시는 분이 많고 처음이니까 첫경 엄마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그냥 참고 아이들 먹여야 되니까 그냥 참고 먹이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이런 통증을 잘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면은 그냥 계속 그쪽으로 아프지만 먹이면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던 빨개지고 붓고 이제 멍울처럼 만져지기도 해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항생제를 써야 돼요. 항생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까 황색 포도상 구균과 이제 연쇄상 구균이 잘 듣는 페니실린 계통이나 이제 세팔로스포린, 세팍의 이제 항생제를 쓰는데요. 그때도 모유 수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항생제를 드시는 만큼 더 중요한 게 그만큼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남아있는 젖을 매번 수유할 때마다 깨끗이 이제 이렇게 비워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도 지나서 초음파를 봤더니 안쪽에 고름이 이제 모유와 이제 염증의 만남 제가 고름으로 쉽게 간다 그랬잖아요. 고름이 아주 꽉 차 있다. 이럴 때는 항생제를 써도 이게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피부 일부분은 좋아지겠지만은 이 많이 들어있는 농양은 제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해줘야 이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모유 수유 중에 유선염이 생겼더라도 수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좋아지고 진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유 중 유선염은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저 항생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이한테 먹여도 되나요? 됩니다. 왜냐하면 모유에는 좋은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소량 이제 균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일상적으로 정상 균주가 많아요. 그런 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유선염이 있을 때 엄마가 드시는 항생제는 그 페니실린과 그리고 세파 계통 항생제는 아이도 이제 신생아기 때 병원 갈 수 있잖아요. 뭐 폐렴도 걸릴 수 있고 기관지염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쓰는 항생제도 같은 항생제 계통이에요. 물론 항생제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필요할 땐 엄마도 이제 항생제를 드셔야 되고 이거 항생제가 포함된 모유는 이제 아이한테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 초유와 모유에 포함된 영양분들과 아이의 필요한 그 좋은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꼭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량이 정말 많아서 저는
모아둔 젖이 많아요. 모유가 많아요. 이거는 버려도 돼요.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 쉬시는 정도 아니면 그 항생제 드시는 그 기간에서는 버리셔도 돼요. 근데 꼭 그 안 먹이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수유는 오히려 유죽도 나오고 균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고 치료에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냐면 아까 제가 심한 경우는 농양이 많이 고름이 많이 이제 고여 있는 경우는 수유를 중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심해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모유 안으로 섞여 나오는 경우. 눈으로 보기에도 모유랑 색깔이 다르거든요. 약간 연두빛이 나면서 더 진한 이제 고름이 모유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럴 때는 이제 아이한테 직접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 수유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짜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선염은 염증은 모든 장기가 비슷한데요. 어느 단계에 오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요. 수술은 제가 외과 의사지만 수술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고 다른 방법으로 듣지 않을 때 그런 게 이제 수술인 거고 대부분의 염증 이제 유선염을 포함해서 염증은 이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고 소량의 균주나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균 배출이나 유즙 배출은 모유 수유 이제 중에 유선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리고 아기가 먹고 난 젖 남아있는 젖도 유선염이 있을 때는 꼭 다 짜내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균이나 이런 항생제 들어가도 모유에 좋은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유선염 있을 때도 꼭 해야 되고 아픈 증상이 있으면 쉬어주셔야 되고 이것만 잘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수유 기간이 보통 이제 몇 개월 이상 되시잖아요. 그 중간에는 언제든지 이제 아이가 클수록 빠느님도 더 세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선염이 경미하게 더 이제 좀 심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 과정이랑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초기에 잘 본인이 집에서 잘 조절하고 계시면 병원까지 안 오셔도 되고 엄마도 고생 안 하고 아이도 이제 편하게 모유 수유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 정도면 다 이제 이때쯤이면은 유방외과를 오셨을 때거든요.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수유를 중단해야 될 때인지 이제 뭐 농양이 많아서 이때는 좀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라면 수유 중에는 이제 모유 수유 중에도 유선염이 오더라도 수유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유선염 안 오는 분도 있는데 유선염 안 생기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아이가 유두가 계속 자극되고 아이가 물거나 뭔가 상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상처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유 수유할 때 너무 이제 유방이 모유가 차 있어서 단단해져 있거나 그럼 아이가 잘 안 물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유륜 주변에 약간 이렇게 마사지해서 부드럽게 해서 좀 납작하게 해서 아이 입에 잘 물리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함몰유두 아까 설명드렸듯이 함몰유두는 약간 유륜 자극해서 유두가 완전히 나와서 좀 아이가 쉽게 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모유 수유할 때 이 유두 끝만 무는 게 아니에요. 아이 입이 이제 이쪽이 유방이라고 하면 아이 입이 이렇게 물면은 당연히 끝에 힘이 여기만 전달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생기겠죠. 그러니까 모유 수유할 때는 이렇게 아이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끝까지 이렇게 넓적하게 아이 입에 들어가기 쉽게 만든 다음에 깊숙이 거의 목젖에 닿다시피 깊숙이 이렇게 물려서 입천장 전체와 혀 전체로 이렇게 아이가 수유할 수 있게 그러면 당연히 유두 끝이 보호가 되겠죠. 그럼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저희가 설명이 돼 있는데 올바른 모유 수유의 방법은 유두 끝에 상처가 되지 않게 유두 끝이 자극되지 않게 이렇게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륜 전체하고 유두 끝까지 같이 이렇게 깊숙이 이 연구개라고 하거든요. 뒤쪽 입천장 뒤쪽을 연구개가 이제 충분히 연구개까지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물린 거고요. 그래서 깊숙하게 물려서 자극이 최대한 유두 끝에 가지 않게 하면은 이제 유두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유선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그러면은 깊숙이 물리면 아이 거의 코가 엄마 가슴에 이렇게 파묻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그러면은 애기 먹다가도 숨을 쉬는데 특히 감기 걸린 아기들 코 막혀 있잖아요. 그럼 코도 막혀 있는데 수유하느라고 여기 숨도 못 쉬면은 아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코는 항상 숨 쉴 수 있게 코가 유방에 닿지 않도록 특히 코감기 걸린 아이들, 코 막혀 있는 아이들은 이거 주의하시면서 엄마들은 처음이라서 다 몰라요.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도움을 받으셔야 고생도 안 하고 편하게 유선염 오시면 엄마들이 많이 고생해요. 왜냐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깨끗한 그냥 일반적인 수육이 아닌 유선염은 원인만 교정하면 쉽게 좋아지거든요. 근데 수유 중에는 계속 이 모유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도 풍부하고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건 그만큼 염증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도가 짙은 이런 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낫지 않고 수술하더라도 물론 수술을 할 수 있죠. 하더라도 그 주치의도 치료가 어려운 게 수술한 부분은 보통 이제 수술 창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유선염도 열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조금만 열어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상처가 보통 이제 일반 상처는 빨리 낫잖아요. 근데 모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수술한 상처로도 계속 모유가 나와요. 그래서 수술도 뭐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이 수술 상처가 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술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늦게 오지 마시라는 거. 처음에 아프시면은 이제 약까지 필요 없지만 유두 깨끗하게 유두를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거는 뭐 열심히 시술하시는 건 아니고 연고 같은 것도 바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매번 수유하기 전에 흐르는 물로 샤워기로 그냥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깨끗이 씻어내시고 깨끗한 거즈를 살살 건조하신 다음에 비누칠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또 너무 건조해져도 간지럽고 그러면 또 이제 감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연고 같은 것도 깨끗하지 않거든요. 거기도 균 다 들어있어요. 바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흐르는 물로 아니면 뭐 식염수라고 해도 되는데 뭐 식염수까지는 필요 없어요. 흐르는 물로 미지근한 샤워기로 이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건조하고 수유 후 그게 깨끗하게 피부는 그렇게 관리하고요. 아픈 증상이 있다, 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틀 정도 쉬어줘야 합니다. 나을 시간을 줘야 하고 그다음에 그 모유는 깨끗하게 매번 유방이 말랑말랑 이게 이렇게 차 있는 젖이 모유가 다 나가면은 유방이 이제 우열됐던 유방이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렇게 젖을 다 짜내고 그 정도를 반대쪽은 쉬어주고요. 근데 직접 모유수유 하는 쪽은 그 애기한테 계속 먹이고 짜낸 모유는 먹이셔도 되고. 그 단계에서 잘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유방 클리닉 오셔서 이제 진료도 받으시고 검사 안쪽 이상이 없는지 초음파도 검사하고 이제 약을 받으시는데 약 받으시면서도 중요한 게 모유를 계속 짜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 좀 이게 더 이제 그렇게 약 드리고 잘 짜내세요. 이제 약 드시는 것만큼 짜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보내는데도 이게 잘 아파서도 못 하시고 혼자 있으시면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돼서 오시면 그때는 수술이 필요해요. 근데 수술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수술 상처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돼야 빨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계속 모유가 나오기 때문에 수술 상처로도 모유가 나와요. 유두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를 열어도 수술 상처 쪽으로 이제 모유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처도 안 예뻐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선염이 안 생기게 유두유륜을 잘 보호하려면 모유 수유하는 방법, 아이를 유방을 이제 잘 마사지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아이의 입을 깊숙이 연국의 입천정 전체가 닿을 정도로 깊숙이 넣어서 아이가 이제 혀와 입천정 전체로 이렇게 빨 수 있게, 그러면은 유두유륜에 상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유 수유를 건강하게 편하게 이제 원하시는 만큼 기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너무 겁나요. 모유수유 저번에 한번 이제 수유하신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염이 와서 너무 고생했어요. 저희 둘째는 모유수유 안 할래요. 모유수유 꼭 해야 되나요? 저희 아이 분유도 잘 먹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쯤에서 제가
유방암을 이제 유방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모유 수유를 왜 해야 되느냐, 모유 수유의 장점을 설명드려야겠죠. 우선은 두 가지 면으로 아이한테는 모유 수유가 왜 좋고 산모한테는 모유 수유가 왜 좋은지를 나눠 설명을 드리면은, 모유에는 아시다시피 좋은 성분이 너무 많아요. 아이 초반에는 아기가 직접 이렇게 그런 균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성분을 다 어디서 얻냐면 엄마의 모유에서 얻어요. 그래서 그 모유 안에는 여기 보시면은 각종 면역 물질 하고 그다음에 항체를 포함해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항상 될 수가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면, 분유 수유를 하는 이제 아이보다. 그리고 이 뇌,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한 콜레스테롤과 DHA가 풍부합니다. 좋겠죠. 아이의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아이의 호흡이 아직 이제 완전하지도 않거든요. 호흡과 소화 기능, 그리고 알러지 질환 발생을 감소시켜요. 분유 수유를 하는 것보다는 모유가 충분하게 나오고 모유 수유를 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먹이실 이유가 없겠죠. 아이에 이렇게 좋고, 당연히 모유 수유를 직접 안고, 그리고 이제 분유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모유량이 적거나 엄마가 못 먹이는 상황이 돼서 분유 수유를 하더라도 항상 가슴에 안고 모유 수유하는 자세와 비슷하게 먹이라고 하잖아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반대쪽으로 누운 다음 엄마의 이제 피부와 체온을 느끼면서 이렇게 엄마와의 친밀감,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인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안 먹이실 이유가 없고요. 이거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는 거면 저 유선염 무서워서 안 먹이를 아니에요. 먹이시는 게 훨씬 좋고요. 모유 수유는 권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기한테는 이렇게 좋아요. 아기한테 좋으면 엄마들 다 아시겠죠. 근데요, 이제 산모한테도 좋습니다. 산모한테 왜 좋으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유방암 위험도가 감소해요. 제가 유방암 위험이 걸리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을 이제 노출되는 기간이 길게 되는 거는 요새 우리 발육 상태가 좋아져서 그 초경도 일찍 하고 폐경도 늦게 하잖아요.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요. 근데 임신을 하고 뭐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임신을 여러 번, 출산 여러 번 하고 수유를 오랫동안 한다.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이제 보호를 받아요. 여성 호르몬에서부터. 그래서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모유 수유가 출산이 여러 번 해서 모유 수유를 여러 번 했다. 이러면 유방암 위험도가 감소된다. 얼만큼 감소되냐? 제가 여기 0.2에서 0.8. 우리가 보통 2배 올라간다 그러면 유방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0.에서 0.8은 이거 기간에 따라서 수유 기간이나 수유 횟수, 뭐 애기가 한 명 있다, 2명 나왔다,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0.2까지, 보통 유방암 위험도를 1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에 20%까지 낮춰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꼭 해야겠죠.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그 유두를 자극하면은 반사적으로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이게 자궁 수축을 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 후에 아직 이제 제대로 자궁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제 지나야 돌아오는데, 자궁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빨리 정상 상태로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유륜을 자극하면은 뇌에서는 이제 유주 분비, 유주를 계속 분비해라. 그래서 전량이 적어도 계속 자극하면 전량이 나와. 계속 약이 많아져요. 유주 분비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이게 배란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피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 뭐 살이 빠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론 이제 모유 수유 자체가 아주 힘든 과정이고 칼로리를 많이 소모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지만 칼로리 소모는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모유 수유 중에는 그 모유의 성분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드시잖아요. 고단백, 고영양으로 드시기 때문에 모유 수유 중에 살 빠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 중에는 우리가 이런 수분을 많이 저류하고 있어요, 몸에. 그래서 모유 수유 중에는 살 빠지는 것보다는 수유가 끝난 후에는 이제 살이 더 잘 빠져요. 그리고 칼슘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이렇게 아이한테, 태아한테, 산모한테 둘 다 좋기 때문에 모유 수유는 꼭 권장해야 합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방암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 기간은 보통 우리가 초유 이제 3개월까지는 꼭 먹이셔야 되고, 이제 그게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6개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직장 다니시거나 하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좀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통은 3개월 이상은 드시는 게 좋고, 권장 기간은 한 6개월 이상, 근데 뭐 1년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너무 또 오래 수유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은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물고만 있는, 그러면 상처 생길 위험도 높으니까 한쪽 가슴에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뭐 부드럽게 마사지 한 다음에 하고요. 우리가 특히 그리고 전몸살, 이게 젖이 잘 배출이 안 돼서 그냥 뭉쳐있는 상태랑 유선염을 좀 혼돈하실 수 있는데 좀 달라요. 물론 젖이 뭉쳐서 우려이 돼도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방이 돌처럼 단단해요. 이럴 때는 이제 마사지를 해줘요. 이건 도움이 좀 필요해요. 혼자는 그 힘이 안 되고 유방을 많이 이제 문질러줘야 돼. 아주 강한 힘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제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 젖을 배출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제가 아까 유선염이 있으면 좀 쉬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이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빠는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직접 수유하는 게 가장, 모유를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유축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손으로 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우혈이 오지 않게 제대로 이제 초반에, 특히 아이 이제 출산하고 그 아이 첫 수유를 물리기 고기간에 잘 못하면은 안에는 이제 모유가 나오는데 아이한테 못 물렸기 때문에 이제 우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혈은 그냥 모유가 배출이 안 되고 모여 있는 상태예요. 이때는 이제 아주 마사지 근데 좀 이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분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니나 아니면 그때 마사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뭉친 부분을 많이 풀어줘서 잘 배출될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먹기 시작하면은 뭉친 부분도 좀 좋아져요. 그래서 전몸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유 전에 많이 마사지 하시고, 뭉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아프지만 이제 좀 많이 아파요. 그걸 좀 참으셔야 돼요. 참으시면서 이제 수유 전 마사지도 하시고, 뭉치지 않게 우혈 조심하시고, 우혈하고 유선염은 다른 거다. 유선염은 균이 있어서 이제 그 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둘 다 잘 모유를 배출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수유 방법, 그 상처 생기지 않게 이제 아이의 입에 깊숙이 넣어서 수유를 하시는 거, 그래서 유선염을 예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선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적시 치료.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적기에 오셔야, 물론 초반에는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초반에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좀 아파서 이쪽 유두 이틀 쉬었더니, 왜냐면 우리 사람의 자연 치유력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병원에 오시지 않고, 이 강의에서 유두 깨끗하게 관리하고 한 이틀 정도 쉬어주고 모유는 깨끗이 짜내라고 했어. 이걸 잘 지키신다 그러면 좋아져요. 약 안 드시고 근데 반대쪽 수유하시고, 이렇게 그 단계가 잘 지나가셨다 그러면 계속 이제 잘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넘겨서 내가 약간 빨개지고 항생제 필요할 그 영역 그 시기에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빨리 오셔서 처방도 받으시고 검사도 하시고, 너무 늦게 오시면 수술까지 하면은 이게 빨리 낫는 상처가 아니라서 고생하세요. 그래서 산모와 태아한테 모두 건강한 모유 수유를 오래도록 하시려면은 오늘 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꼭 수유 중인, 임신 중인 여성이 아니라 주변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따님이나 뭐 며느님이나 많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또 이 강의는 지금은 같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언제든지 이제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유선염이 생기는 이유는 수육이 아닌 중에서도 이제 함몰유두나 이제 육아종성 유선염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유선염의 90%는 이제 수유 중에 생긴 유선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유선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간에 오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모유 수유 중 유선염도 예방할 수 있고 잘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또 이제 모유 수유를 기피하시는 원인이 수유가 끝난 후에 가슴 모양이 너무 달라져서, 이제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신경을 써드려야겠죠? 이제 수유 끝난 후에, 직후에는 당연히 모유 수유가 이제 끊으실 때, 먼저 끊으실 때 이제 단유를 하실 때는 마사지가 필요 없어요. 이제 모유를 다 짜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수유를 안 해야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짜내고 말랑말랑하게 아주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륜을 자극하면 제가 유주분비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엔 자극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감아놓거나 그 다음에 짜지 않으면 유륜을 아이가 만지거나 그래도 안 되고 자극하지 않으면 그냥 모유는 안 나옵니다. 서서히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오는 이제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또 짜내시면 자극하면 또 계속 나오니까 한번 완전히 짜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놔두면은 조금 우려이 생기다가 점점 저절로 흡수돼요. 이제 단유 기간에는 마사지가 필요 없습니다. 마사지 하면 자극하면 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사지 샵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렇게 안 맞는 정보도 좀 많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도 끝에 막 염증이 있다고 바늘로 뚫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두의 상처 통해서 우리가 유선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이제 그런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이렇게 막 뚫어줘야 된다고 바늘로 막 뚫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되고요. 최대한 자극 안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유 끝난 직후에는 이제 가슴이 당연히 탄력도 떨어지고 이제 유선 조직도 많이 이제 위축돼서 가장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태가 꼭 그 상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후 우울증 보통 오시잖아요. 저도 겪어봤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유방외과 의사 중에서도 엄마인 경우, 이 조합이 여러 가지잖아요. 남자 선생님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아이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아이의 엄마인 유방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주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이죠. 산후 우울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도 아주 많이 힘들잖아요. 되게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힘든 그 기간인데 거울을 보면 내 여성의 상징인 자신감이 떨어지고 모양도 그렇고 볼륨도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산후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발육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유방은 커질 수가 있어요.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세도 너무 꾸부정하지 말고 가슴이 편 상태고 평상 상태로 가슴 마사지 해주세요. 여기는 오일로 써 있지만은 뭐 로션도 좋아요. 이렇게 가슴 마사지를 계속 자극해 주시면 그러니까 단유를 완전히 한 다음에 단유에서 모유가 안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시기 이후에 가슴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유방도 탄력 찾으실 수 있고 자극돼서 약간 볼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예뻐해줘야 더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내 몸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가슴에 사춘기 소녀들도 오거든요. 근데 조금 뭐 대학생들도 오세요. 양쪽 유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가슴이 커지나요?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발육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유방은 자극을 해주면, 자극이라는 건 마사지겠죠? 마사지 해주면 커져요. 그래서 뭐 크기가 누구나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비대칭이 조금 심하신 경우는 좀 작다고 생각되는 가슴을 조금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가 끝난 후에 이 모양 때문에 이제 걱정되셔서 그러신 부분은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이제 탄력 없고 늘어진 가슴이지만은 그 시기에 신경 써주셔서 마사지도 하고 자세도 이게 균형 잡힌 자세 유지하시고 뭐 다른 요가나 운동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주시면은 탄력 있고 아름다운 가슴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오늘 강의 많이 도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그쵸. 분유는 유튜브에서 워터멜론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유의 성분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 분유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있으면 아주 비쌀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바로 나온 거기 살아있는 성분들, 항체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역 성분들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적인 거니까. 유방 건강에 좋은 음식들, 특별히 유방 건강에 좋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이제 음식들은 유방에 특히 좋은 것보다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유방암은 선진국형암이고 이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거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채 채소 그리고
고기를 드시더라도 고기를 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기름기 적은 부위로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드시더라도 튀기거나 이렇게 기름을 많이 포함된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아이가 모유만 먹으면 모두 뱉어내는데 이럴 때는 분유를 먹여야 하나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모유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저 같으면은 모유를 짜서 이제 분유랑 섞여서 먹일 것 같아요. 모유에는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유에는 아주 이제 면역 성분이나 항체, 그리고 아이의 소화기, 뇌 발달 여러 가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모유 수유하는 동안은 이제 유방암의 위험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에 모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유는 계속 직접 먹이지 못하시더라도 그러면 섞어서 먹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평생 구자님. 그래서 오늘 강의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5월달 강의가요. 다음에 제가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한 번에 하려니까 너무 이제 범위가 많아서 제가 국소 치료,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음에는 유방암의 치료 중에서 우리가 전신 치료, 전신을 치료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이제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와 포함해서 전신 치료에 대해서 5월 2일 목요일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은 유방암에 관한 강의, 한 번은 이제 양성 종양에 관한 강의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섬유손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벚꽃 많이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예쁜 벚꽃 사진들 좀 몇 장 모아왔어요. 오늘 벚꽃처럼 화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